반갑습니다. 복지 콕콕입니다. 2025년 개평교재 핵심 문제 모의고사 11번째 영상 시작합니다. 1번 생애 주기에서 노년기에 경험하게 되는 발달 단계로 오른 것은 에릭선의 생애 주기와 발달 단계를 묻는 질문인데요. 유아기에는 신뢰 대 불신, 그 다음에 초기 아동기에는 자율 대 의심, 후기 아동기는 주도성 대 죄의식, 또 학령기는 건면성 대 열등감, 청소년기에는 정체감 대 역할 혼동, 청년기는 친밀감 대 고립감, 또 중년기는 생산성 대 자아침체, 마지막 노년기는 자아통합 대 절망감이라는 위기와 변화의 반복적 과정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 중 우리는 노년기의 통합 대 절망은 꼭 기억을 해야 하고요. 나머지 역시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1번 건면 대 열등감은 학령기이고요. 2번 친밀 대 고립은 청년기, 그리고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신뢰 대 불신은 유아기, 정체 대 역할 혼돈은 청소년기의 발달 단계의 특성입니다. 정답 3번 통합 대 절망입니다. 2번 1991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노인을 위한 유엔의 노인복지 원칙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시설에서 가능한 한 오래 살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죠. 가정에서 가능한 오래 살아야 되고요. 2. 경제적 기여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경제적 기여와 관계없이 평가되어서 존엄과 안전 속에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기여에 따라서 평가가 되면 차별에 해당하죠. 3번 잠재력 개발은 제한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다. 잠재력을 완전히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데 이는 자아실현의 원칙과 관계가 있고요. 4.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공유하여야 한다. 정답이네요. 참여의 원칙에 해당합니다. 5. 보호시설 거주는 절대 안 되는 것 아니죠. 대상자나 가족의 상황에 따라서 보호시설에 거주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보호의 원칙에 해당합니다. 정답 4번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공유하여야 한다입니다. 3번 시설 방문을 왔다며 외부인이 대상자의 방에 불쑥 들어와 사진을 찍고 나가는 상황에서 시설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이 경우 그냥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가 침해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정답 2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입니다. 4번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모든 업무의 경과와 결과는 일주일마다 보고 아니죠? 매일 보고해야 됩니다. 즉시 2. 외모 관리를 해서는 안 되는 것 역시 아닌데요.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건강 또 복장 및 외모 관리를 포함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요. 3번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비밀로 유지한다. 정답이네요.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비밀을 유지해야 되는데 만약 이를 위반하면 노인장기요양법 제67조 벌칙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4. 대상자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받으셔서는 안 되고요. 5. 대상자에게 일방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수직적 관계 아니죠. 함께하는 상호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정답 3번입니다. 5번 위궤양의 정상으로 옳은 것은 1번 권태감, 2번 체중 감소, 3번 혈변, 4 간비대, 5 심한 경우 위출혈. 정답 5번이네요. 위궤양의 정상은 이 외에도 속쓰림, 소화불량, 또 새벽 한두 시에 속쓰림과 상복부 불편감,
심하면은 위출혈이나 또 위천공, 위협착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권태감과 체중 감소, 혈변, 간 비대는 위암 및 대장암의 증상입니다. 정답 5번입니다. 6번 좌측 뇌 손상의 초기 증상으로 옳은 것은 손상된 뇌의 반대쪽 팔다리에 마비나 반신 감각 장애가 오죠. 좌측이 손상이 되었기 때문에 오른쪽을 찾으시면 되겠네요. 우측 하나밖에 없네요. 우측 팔다리에 감각이 저하된다. 정답 1번입니다. 4번 안정시 떨림이라든가 얼어붙은 자세, 이것은 파킨슨병의 증상이고요. 5번 의식을 잃고 전신마비가 오는 것은 뇌간이 손상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정답 1번 우측 팔다리의 감각이 저하된다입니다. 7번 수면 양이 줄고 수면 중 자주 깨는 수면장애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게 한다. 중요하죠? 정답이고요. 2. 잠들기 전 음식을 많이 권하는 것 안 되겠죠? 잠들기 전에는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요. 저녁 역시 과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번 잠들기 전 격렬한 운동 역시 안 되겠습니다. 4번 낮잠을 충분히 재우는 것 가능하면 수면 장애를 겪는 어르신들에게는 낮잠을 삼가해야 하고요. 5번 오후에 홍차를 많이 마시도록 한다. 홍차 역시 카페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후에는 드리지 않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8번 대상자가 며느리 험담을 널어놓을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서비스 유형별 문제 사례와 대처 방안 문제인데요. 1번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으면서 이야기를 들어준다. 정답이죠. 2번 맞장구를 치며 대상자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 안 됩니다. 3번 며느리의 잘못을 아들에게 전달 역시 안 되고요. 4번 가족에 대한 험담은 점잖지 않다고 말한다. 안 됩니다. 대상자의 이야기를 들어는 주되 가족 관계에 깊이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5번 다른 주제로 바꾸어서 말한다. 의견이 달라도 일단 수용하거나 상대방의 말을 가로채거나 이야기를 가로막지 않아야 합니다. 정답 1번입니다. 9번 수급자명, 급여 제공 내용, 유의사항이 포함되는 요양보호 기록으로 옳은 것은 요양보호 기록의 종류 문제는 자주 나오기 때문에 각 기록지별 주요 기록 내용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1번 급여 제공 기록지는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난 뒤에 작성하는 기록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 내용 및 시간과 함께 특이사항이 어르신에 대해서 특이사항이 기록이 되고요. 2. 상태 기록지는 섭취, 배설, 목욕, 체위 변경, 외출 등의 상태 및 제공 내용 이 기록이 됩니다. 세 번째, 사고 보고서는 사고 내용과 경과 그리고 대응 결과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을 해야 하는 거고요. 5번 인수인계서는 요양보호사가 퇴직이라든가 또 휴직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그만둘 때 직원 간의 인수인계를 위해서 작성하는데 내가 모시던 수급자 명,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급여 제공 내용, 그리고 어르신이 무슨 알러지가 있는지, 어떻게 보살펴 드려야 하는지 등에 대한 유의사항 등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고요. 5번 방문 일지는 대상자 방문 시 각종 상담 내용을 기록하는 것으로 요양보호사 기록지가 아니라 타 전문 직종에서 기록을 하는 일지입니다. 정답 4번 인수인계서입니다. 인수인계서는 유의사항이 들어가고 급여 제공 기록지에는 특이사항이 들어간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번 연하곤란 대상자의 사례 예방을 위해 주의할 점으로 옳은 것은 1. 상체를 일으켜서 적은 양을 천천히 제공한다. 정답이죠. 2.
삼키기 쉽도록 대상자가 누워서 먹도록 하는 것 아니죠. 3. 작고 딱딱한 음식을 여러 번 나누어서 먹게 하는 것 아니지요. 작고 딱딱한 사탕이나 땅콩, 또 팝콘 등은 씹는 행위를 잃어버린 대상자의 질식 위험성을 높입니다. 4. 식사 중 대상자에게 말을 자주 시키도록 하는 것 아닙니다. 식사 도중에는 TV 보기나 또 말 걸기, 전화 같은 것들 하도록 하시면 안 되고요. 5번 대상자에게 한 번에 많은 양의 음식물 제공 아니네요. 정답 1번 상체를 일으켜서 적은 양을 천천히 제공한다입니다. 11번 대상자가 식사 시 사례가 들리거나 숨을 쉬지 못하는 경우에 요양보호사의 행동으로 옳은 것은 사례 들거나 숨쉬기를 어려워하는 경우에는 식사를 즉시 중단하고 시설장 혹은 관리 책임자에게 알려야 하죠. 정답 5번입니다. 12번 75세 이상 남성의 점심 권장 식단으로 옳은 것은 권장 식단에 대한 것은 표를 외워 두시라고 했는데요. 바로 이 표이죠. 75세 이상 남성의 점심 권장 식단입니다. 현미밥이 여성 64에서 74세 아침에도 나오기 때문에 이 두 개는 바로 뒤에 따라오는 부식인 국 종류를 같이 외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75세 이상 남성의 경우 현미밥과 미역국이라는 것 알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75세 이상 남성 점심 아까 현미밥이 있었고 미역국이 있었죠. 현미밥, 미역국. 그래서 정답 5번 이렇게 찾아내시면 편리합니다. 정답 5번이었습니다. 13번 최근에 시설에 입소한 치매 대상자가 자신의 방을 청소하겠다라고 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청소는 낙상 위험이 있으므로 하지 말라고 한다. 2번 당분간 침상에서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한다. 3번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소하게 한다. 4번 방 청소는 담당 직원이 한다고 설명한다. 5번 진공청소기 사용법을 가르쳐 준다. 치매 대상자에게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상자에게 남아있는 기능, 즉 잔존 능력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가능한 스스로 하도록 해야 하죠. 정답 3번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소하게 한다입니다. 14번 최근 미국의 듀크 대학 연구자들이 연구한 연구 결과 중 좋은 죽음과의 연관성이 가장 높은 항목은 듀크 대학의 연구 결과 좋은 죽음과의 연관성이 높은 순서 1위는 첫 번째가 통증과 불편이 없을 것, 두 번째는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세 번째 친절한 대우, 네 번째 치료보다 삶의 질을 우선시하는 것. 다섯 번째, 명확하고 시적절한 정보 전달.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정서적인 대응이고요. 일곱 번째는 조정이 잘 되는 돌봄. 그리고 여덟 번째는 원하는 장소에서의 죽음. 아홉 번째가 비용. 열 번째, 가족들과의 지속적인 접촉. 11번째 영성, 마지막으로 비의료적인 걱정들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정서적 대응은 여섯 번째에 해당하고요. 비용이 과다하지 않을 것, 아홉 번째에 해당하네요. 그리고 가족들과의 지속적인 접촉은 열 번째, 돌봄이 잘 조정되어서 제공되는 것. 일곱 번째이고요. 명확하고 시적절한 정보 전달은 다섯 번째에 해당해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5번 손 씻기를 실천하지 않는 가장 높은 이유로 옳은 것은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한 손 씻기를 실천하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가 습관이 안 되어서입니다. 51.4%로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귀찮아서인데 이것은 29%, 3번 비누가 없어서는 5%에 해당하고요.
4번 세면대가 부족해서는 2.7%, 다섯 번째가 손을 닦을 것이 없어서 1.9%이고요. 여섯 번째가 화장실 환경이 지저분해서인데요. 이것은 1.5%, 기타가 8.5%입니다. 그래서 정답 4번 습관이 안 되어서입니다. 이상 2025년 개평교재 모의고사 11번째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 콕콕이었습니다.